예, 총선까지 이제 24일 남았습니다. 자, 공천이 양당 모두 거대 양당 모두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개가 남아 있는데요. 자, 오늘 뉴스톱10이 선정한 주제 1, 2번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 내용인데, 자,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양문석 예비 후보, 오늘 사과를 하면서 손흥민 축구처럼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뜻이었는지, 어떤 맥락이었는지 분석을 해보고요. 자, 강북을해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던 박용진 후보, 정봉주 예비 후보가 공천에서 탈락하게 되면서 다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박용진 후보와 조수진 변호사의 2파전이 결정이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양문석 예비 후보 관련된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쓰레기 맞잖아요. 정말 낮춰서 가장 품격 있고 우아하게 쓴 표현이라면.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8년 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손흥민 축구가 계속해서 진화하던 것처럼 양문석의 정치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 이게 진심이고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그 글들이 유가족과 많은 지지자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사죄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봉화마을을 찾아갈 겁니다. 예, 손 변호사님. 양문석 경기 안산갑 예비 후보는 내가 정치를 시작한 지 8년이 됐다. 이 손흥민 축구가 그동안 여러 해를 거치면서 진화해 왔던 것처럼 내 정치도 조금씩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 사과드리면서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뭘 진화했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사실은 가만히 있는 손흥민 선수를 끌어들여서 자꾸 의문의 일패를 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진화한 것이 있다면 사실 그동안에 막말이 꾸준히 진화해 왔죠. 그러니까 과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량품에 빗댄 그 2008년 발언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와서는 작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비명계를 겨냥해서 수박이라고 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심지어 바퀴벌레라는 그건까지 썼어요. 그걸로 당직 정지 3개월이라고 하는 징계를 민주당에서 받았는데 예. 그 당시에 또 이분이 아무런 당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고, 그래서 이분이 진화한 것은 결국은 막말밖에 없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원정 경기에 가서도 그 원정 경기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울 정도로 훌륭한 인성을 가진 선수입니다. 본인은 막말을 하시면서 자꾸 손흥민 선수하고 비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김 부시장님. 그냥 사과하면 될 텐데 굳이 그 손흥민 선수를 빗댄 건 왜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양문석 후보님 발언에 동의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예, 저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친박과 네, 비박을 네. 나누는 그 관련된 발언. 그리고 지금 당이 분쟁을 겪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빗댄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본인이 사과도 했고 예. 또 그 봉화에도 찾아간다고 하니까 뭔가 재발 방지라든지 확실한 사과가 필요할 겁니다. 다만 지금 오늘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예. 공당의 후보자로서 공천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려면 많은 수기와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 다시 공천장을 반납하는 작업은 어렵다 말씀이죠.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선거도 많이 진행돼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더 이거를 논의하려면은 굉장히 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손흥민 선수 아무래도 실력도 실력이고 인성도 좋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 과거에도 이때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의 깃발이요 상징은 단연 이재명 대표입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축구 팬들은 나는 황선홍까지만 지지한다, 박지성까지만 지지한다고 하지 않고 현재 한국 축구의 상징 손흥민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예, 윤 대표님, 저 발언 들어보면 네. 결국 이제
지금 친명, 이재명 대표의 깃발 아래 친명과 비명 나누지 말고 다 하나로 모여야 한다. 그 얘기를 정청래 최고위원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타령해봐야 소용없고 이제 새롭게 등장한 주장, 최고의 축구 스타인 손흥민 선수를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에서 과거의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흔적보다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에 완전히 똘똘 뭉쳐서 압승을 하자 이런 얘기지만 사실 국민들 듣기에는 과연 온 국민이 거의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는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이런 정치권에 서로 네 편 내 편 공방을 가르는 데 있어서 동원된다는 것 자체가 아마 많은 축구 팬들에게 실망을 줄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정치에 대한 피로도를 높이는 요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봉주 예비 후보의 경우에는 결국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에서 살점을 뜯어내는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결국 공천장을 회수를 했죠. 거기에 이제 경선이 다시 진행 중인데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하지만 양문석 후보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든 민주당에서든 적극적으로 좀 그 컷오프나 탈락시키려는 것보다는 좀 보호해주고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결정은 최고위에서 내리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선거 지휘는 선대위가 하고 공천은 최고위가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욕할 수 있지. 그게 국민의 권리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안 보는 데서는 임금욕도 한다면서요. 옛날에도 저작거리에서 왕을 흉보는 연극을 해도 왕이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숨 쉴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국민을 폄하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이런 것들이 진정한 막말이다. 예, 성추진 부의장. 뭐 안 보는 데서는 임금님 욕도 한다. 표현의 자유 맞죠? 선거지휘는 선대위가, 공천은 최고위가 하는 것. 자, 양문석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공천은 최고위가 하는 거니까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그렇게 들리고요. 당연히 임금욕도 하고 대통령욕도 할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비명 지지자들한테 했던 격한 발언들 그 발언이 과연 이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발언까지 다 옹호해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표께서는 이 사안이 뭐 정리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때도 사안이 정리되기 전에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다가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양문석 후보의 경우도 일단 사안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대표께서 뭔가 발언을 하면은 그게 마치 방향이 정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끼시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양문석 후보가 좀 더 결자해제 자세로 뭔가 반성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박, 바퀴벌레 이런 발언들로 지목됐던 분들에 대한 사과도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분들의 마음까지 얻는 진정성을 보였을 때 당도 좀 편안하게 선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양문석 후보의 입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만 지금 사과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사과와 반성이 있을 때 당이 좀 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당내 이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도 공천이 취소됐는데 이번에 양문석 후보까지 이를 수 없다. 양문석을 지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선거대책위의 쓰리톱이죠.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이해찬, 김부겸 두 공동 상임대책위원장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한 사람은 이 정도는 딛고 넘어서자.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워낙 저한테 화가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 없고 여기서 뭐 새로운 게 더 나오면 그거는 누구도 보고 못한다. 좀 그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인터뷰 안 해요. 그 발언이 혹시 나와가지고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 입장 간단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좀 선거 때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만해요. 인터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김조우 시장님. 이해찬
대표가 좀 불편하신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계속 같은 질문이 반복되니까. 근데 궁금한 건 기자들이 또 못 참으니까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표현의 자유. 이해찬 선대위원장도 그런 것들에 흔들리면 안 되고 일단은 그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같다면 본인이 수습해야라고 사실상 좀 사퇴 압박을 하는 김부겸 선대위원장의 목소리. 그리고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당연히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부 간의 갈등 괜찮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양문석 후보의 발언 잘못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년 한미 FTA 체결을 주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분이 2010년 민주당 추천으로 차관급 방통위 상임위원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2019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통영고성에 출마하였고 2020년도에 또 한 번, 그러니까 2번 공천을 받았죠. 22년도에는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까지 했습니다. 예. 자, 14년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이번에 문재인 정권의 실세라고 하는 전해철 의원을 꺾고 경선에 승리하자마자 사실 좀 문재인 정권에 함께 몸담았던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 윤건영, 임종성 실장, 고민정 최고위원이 어떤 언론이나 국민들보다 더 앞서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당원들은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분열하는 정당한테는 표를 주지 않는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격언이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뭔가 좀 어떤 당내 계파 싸움으로 불거지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또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이 아닌가 싶습니다.